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시간이 어찌 이리도 잘 가는지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화법과 작문 5월 모의고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5월 모의고사 중에 화법과 작문 첫 번째 지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특히 화법과 작문은 요 부분도 꼭 우리가 살피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발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자는 누가 되는지, 그리고 작문에서도 쓰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독자는 누구인지, 어떠한 글인지, 이러한 것들이 다 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한번 살피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학생의 발표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끼리 발표하고 학생들이 청자가 되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해요체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어요. 일단 발표니까 공식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격식체를 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친밀감을 더해주고, 그리고 또 아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죠. 왜 부를까요? 그쵸, 딴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이거죠. 그래서 청자를 부르면서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의 발표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 환기 시키는 역할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더니 지난주에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의복 전시를 관람한 것 기억하시나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트렌드예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글은 없었거든요. 발표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뭐 당연한 듯이 나오죠. 꼭 그 청자와 그 경험을 공유했었던 그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발표를 하는 게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와도 꼭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난주에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의복 전시를 관람한 것 기억하시나요? 하고 있는 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여러분 하고 부른 다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발표하는 이 화제에 집중할 수 있게, 관심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람한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의복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면서 발표자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것에 좀 인상적이었는지 발표자의 생각, 감상을 얘기하면서 요 부분이 오늘 발표하는 화제와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그 발표 화제를 소개하기 위한 과정이면서 또한 이게 이 발표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 발표의 화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장식 중 하나인 장식들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기에는 벅차고, 그것 중 하나인 흉배에 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흉배는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 자신의 발표의 화제가 되는 거고, 흉배에 관해 소개한다라고 하면 이 발표의 주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흉배는 왕족과 관료들의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네요. 흉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흉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로 사용된
사용처부터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흉배에 대한 개념은 알려주고 있지 않구나. 그지? 흉배가 뭔지는 안 알려주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부터 설명이 되고 있다.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대요? 왕족과 관료들의 의복에, 그치? 왕족과 관료들이래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기억, 자료 제시. 그러면 우리는 이 화작에서는요, 이 그림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두 번째 문제가 딱 바로 오른쪽에 있고 대부분 그림이 그쪽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대요. 물론 처음 자료니까 당연히 자료 1이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화면을 보면 오른쪽 초상에서, 그치? 이 세 개 중에 오른쪽이 아니라 자료 하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초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 자료 1이죠. 그러니까 자료 1이 맞구나. 그리고 이 발표자가 처음 보여주는 건 이 오른쪽 초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초상에서 관복의 가슴 위치에 흉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이분의 가슴이라면 여기죠. 그러면 요게 흉배구나. 우리가 흉배가 뭔지 이 발표자는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흉배가 뭔지 유추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위치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놓는 게 흉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시 관료들의 관복에는, 당시라고 하면 언제일까 싶은데 뭐 위쪽으로 가본다면 조선시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관료들의 관복에는 가슴과 등 위치에, 가슴에만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도 등 위치에도 흉배를 달았습니다. 흉배를 단 위치, 가슴과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왼쪽 초상을 보시죠. 이번에는 왼쪽 초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색으로 할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 너무 뻔하죠. 그래서 여튼 왼쪽 초상을 보면 이분은 여기가 밍밍하네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관복에 흉배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맞췄죠? 여기에는 흉배가 없어요. 왜 없을까 했더니 왼쪽은 고려 말 문관 이색의 초상이고 오른쪽은 조선시대의 무관 박유명의 초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색과 박유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 말의 문관이고 조선시대의 무관이다. 요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고려 때에는 흉배가 없었구나. 조선 때에 흉배가 등장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 말까지 없었던 흉배가 고려 말 문신이니까 없었던 흉배가 조선시대에는 쓰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이유는 시대별에 따라, 그치? 시대별에 따라 흉배 사용의 유무를 알려주려고 두 초상화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교의 방법으로. 그래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흉배는 조선 건국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왕실의 위엄과 조정의 예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흉배의 처음 사용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용 목적이죠. 그죠? 흉배의 사용 목적. 얘는 사용 시기. 그치? 그래서 뭐 사용 목적 두 가지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랑 뭐예요? 그치?
왕실의 위엄을 보이고 조정의 예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요거죠. 그러면서 흉배는 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쓰고 조정에서도, 조정은 참 뭐야? 조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료들의 지위 에 따라서 벼슬에 따라서 달랐대요. 똑같은 흉배를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관료들의 흉배는 주 문양에 따라 문관과 무관을 구별하고 흉배의 그 무늬에 따라서 문양에 따라서 문관인지 무관인지를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흉배의 역할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역할이란 말이 아랫줄에 바로 있네. 그러니까 흉배의 역할은 문관과 무관을 구별했고요. 관직의 등급인 품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배의 어떤 것이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 하면 문양을 다르게 했다. 안에 그림을 다른 그림을 그렸다. 뭐 이거겠지. 그래서 대체로 문관의 흉배에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날짐승을 주 문양으로 사용했으며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조류죠, 조류. 그래서 새를 주된 그림 그 소재로 사용했으며 요 얘기고요. 무관의 흉배에는 문관은 날짐승, 무관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길짐승을 사용했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관은 고결함을 상징하는 날짐승, 무관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길짐승. 길짐승은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말 그대로는. 그래서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뭐 호랭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용했죠. 날짐승과 길짐승 중에서도 품계에 따라 각기 다른 동물을 주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관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뭐 학이면 학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참새도 그려줬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문양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몇 번의 자료일까요?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선시대 문관의 묘에서 출토된 쌍학 흉배의 복제품입니다. 라고 했으니 쌍학 트윈스라는 거죠. 쌍은 그러니까 학이 두 마리. 그러면 자료 2가 되겠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 니은의 자료는 자료 2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 두 마리가 근데 요게 중요하네. 문관이니까 날짐승, 그치? 날짐승이니까 학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학 두 마리가 위아래로 마주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학들의 주변에 있는 얘네들 요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안 흔들리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구름 등이 있는 게 보이시죠? 하고 한번 물어는 보고 있지만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맨 처음에서도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어보고 대답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해요. 그냥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지 갈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뭐 이것도 보이시죠? 이런 거지. 보이시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이시죠? 학은 학문과 지혜, 청렴한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는 동물로서 학이 그랬어. 동물로서 예로부터 문관을 상징했습니다. 그 전부터 문관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문관에 이 학을 그렸다는 거지. 그리고 흉배의 배경 문양에는 배경 문양 다시 또 배경으로 갔어요. 구름 같은 얘네들 그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서롭다는 게 뭐예요? 상서롭다는 건
왠지 지금 느낌으로는 좀 발음상 되게 욕 같아 보이지만 상서롭다는 건 굉장히 길하고 좋은 기운, 복된 어떤 조짐 이러한 것을 상서롭다, 상서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문양은 그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구름이나 물결이나 바위 등의 자연물을 사용했는데 열거하고 있네요.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자연물을 배경 문양으로 사용했는데 왜 얘네들을 백그라운드로 사용했냐면 이는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배경 문양을 이렇게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사용했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흉배 얘기인데 이제는 그 흉배를 어떻게 만들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흉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또 묻고 있죠? 그리고 자기 갈 길 갑니다. 소통 아니에요. 직조, 자수, 금박 등의 기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기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직조, 자수, 금박 이 순서대로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조 흉배는 옷감을 만들듯이 비유,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실을 교차하여 실을 이제 왔다 갔다 이실저실 교차 크로스 하여 흉배 문양을 짜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조는 말 그대로 옷감 천, 실 요거를 직접 이제 흉배로 사용했다. 요건 거지. 그리고 자수 흉배는 직조 흉배 첫 번째, 자수 흉배 두 번째. 자수 말 그대로 우리 십자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놓는 거예요. 옷감 위에 문양을 직접 수놓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쉽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의 금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다르게 하네요. 어떻게? 특징을 먼저 얘기해요. 실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금박 흉배가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세 번째 금박은 어떻게 했다고? 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시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이 디귿의 자료는 얘일 듯 하죠. 지금 뭔가 찍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뭘까를 보시게 되면 이 장면은 그림 3. 이 장면은 금박 흉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는 직조와 자수를 만드는 방법은 없고요. 금박 흉배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옷감 위에 문양이 새겨진 목판으로 풀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박 흉배를 만드는 모습을 순서대로, 그치? 순서대로 과정을 보여주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옷감이 있고요. 그 옷감 위에 그 문양을 새겨 놓은 그 나무로 된 판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같이. 그래서 그 목판으로 일단 풀을 찍는데요. 풀은 우리 아는 그 딱풀, 그 풀이에요. 그래서 풀을 찍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얇은 금박을 붙인 다음 과정 순서 나오고 있죠. 그런 다음 문양 밖의 금박을 떼어내면 문양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옷감이 있죠. 옷감이 있으면 얘가 나무 목판인 거야. 이 나무 목판이 요 아랫부분에 요 모양의 흉배 모양이 막 칼로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풀을 막 발라요. 풀을 바르면 튀어나온 부분만 풀이 묻어지겠죠? 걔를 이 옷감에 쫙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풀이 여기 모양 그 튀어나온 부분만 풀이 막 이렇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가 금박을 막 뿌려. 막 뿌려. 그리고 나서 탁탁탁탁 털어내. 그러면 풀 있는 부분만 금박이 묻어 있고 풀 없는 부분은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모양이 완성된다. 나 설명 잘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거예요. 엄청나게 막 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화법과 작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양이 완성된대요. 이러한 금박 흉배는 왕실에 속한 장인들이 제작하였는데요. 이 금박 흉배는요, 왕실에 속해 있는 장인들이 제작했대. 느낌만 봐도 명장들인 게 느껴지시죠? 그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겠어?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뭐. 그치? 그래서 문양을 목판에 조각하거나 전통 풀 그리고 얇은 금박을 만드는 것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목판에 조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통 풀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나 봐. 그리고 금박을 얇게 만드는 것도 그 당시의 기술로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왕실에 속한 장인들이 제작을 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흉배에 대한 얘기는 그 설명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이제 말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이런 게 이제 우리 여기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담화 표지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흉배 문양의 의미와 자신이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의미와 흉배의 제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뭐 요약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치? 뭐 의미는 뭐였고 제작 방법은 어땠더라 라고 요약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정리만 해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 정리라고 쓸까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건 뭐예요? 마무리하면서 내 발표 잘 들었냐? 도움이 됐냐? 그러길 바래 라고 하는 발표자의 자신의 발표에 대한 청자의 어떤 바람. 그러니까 그냥 잘 들었길 바란다. 뭐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저도 문제, 세 문제 풀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번 가보시면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화작은요, 사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거의 문제 문항까지도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형식이나 묻는 거 다 똑같은데 그 지문의 내용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데에서 막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 이러고 있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고요. 이젠 그냥 뻔하게 35번 문제는 이런 거 나오겠지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요 화작이라고 꼭 형식이나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만 먼저 들어가서 이게 어딨지 하면서 막 찾아보는 거 그런 거는 뭐 물론 잘 찾으시는 분들은 시간 아끼고 좋겠지만 그러다가 실수는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작 정도는 속독하는 거 계속 연습하셔서 정확하게 내용 인지하고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을 봤을 때 이거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읽는 그 연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봅시다.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진행 순서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중간에 그 흉배 과정은 얘기한 적이 있으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적 없고요. 마무리해서 정리한 적은 있죠. 그죠? 그리고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어땠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면서 지난주에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의복 전시를 관람한 것 기억하시나요? 하고 경험을 환기시켜주고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3, 4, 5번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얘가 너무 답이야. 더 이상 3, 4, 5번 읽지 마세요.
정말 얘가 정확하다 라고 싶으면 얘네들을 안 읽는 게 도움이에요. 시간상으로도 도움이지만 괜히 쓸데없이 헷갈려요. 그쵸?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이해도를 점검한다 그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지가 물어보기만 하고 지가 할 길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점검한 적 없어요. 그러면서 발표 내용을 조정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화재와 관련된 전망, 제가 금방 전망 따위 없다고 금방 얘기했었죠. 바람만 얘기했을 뿐이었죠. 없어요. 전문가의 견해 따위 없어요. 잘못된 통념 지적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35번은 겁나 쉬웠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 자료가 있는 36번으로 갑시다.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볼까요? 흉배가 관복에 사용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기억에 제시하였다. 다시 앞에 가서 반복해서 안 보여드려도 되죠? 흉배가 여기, 그치? 관복에 사용된 위치까지 오른쪽 초상화를 보시죠 하면서,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랬죠? 그죠? 그리고 2번 흉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뭐였어요? 고려 때는 안 썼고 조선 때 썼다. 없고 있다. 요거죠. 그러니까 자료 1 기억에 제시하였다. 그치? 그리고 흉배의 배경 문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뭐 학이 가지는, 그치? 호랭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사용했죠. 그쵸? 맞고요. 문간의 흉배의 주 문양으로 사용된 동물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 2를 니은에 제시하였다. 그쵸? 얘도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그 동물의 한 예로서 여기 쌍학, 학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5번이어야만 해요. 그쵸? 그래야 우리가 다시 안 읽는, 그치? 5번 보시면 흉배 문양을 목판에 새기는 방식, 목판에 새기는 방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목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풀에 묻혀서 뭐 붙인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금박 흉배를 만드는 그 방법, 그치? 만드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금박에 사용되는 목판을 새기는 방식을 설명한 적은 없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맞구나.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7번 가봅시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늘 37번은 이 문제죠. 그쵸? 가봅시다. 학생 1, 2, 3 세 학생이 있고요. 첫 번째 1은요. 왕의 골룡포에 쓰이는 흉배에는 왕의 옷 골룡포예요. 그 흉배에는 용, 그쵸? 왕 이꼴 용이죠. 드래곤. 그치? 그래서 용을 주 문양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뭐예요? 잘난 척. 그쵸? 이미 알고 있다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배경 지식을 언급하고 있고요. 왕실의 흉배에 쓰이는 문양과 관료들의 흉배에 쓰이는 문양에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어떤 문양이 다른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용문양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의미 차이는 몰랐나 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이건 지금 아쉬운 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발표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자신이 정보를 탐색해 보겠다. 스스로. 그치? 그건 거지. 그 부분은 안 알려줘서 아쉬웠어.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이 이 정도 되면 아쉬운 점 나올 거예요. 무관의 흉배에 사용된 길짐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아쉬워. 그치. 이 친구가 발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있는 친구가 되었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지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더 조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네요.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점은 추가 정보를 탐색하겠다는 것. 공통점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학생 3은 흉배의 문양이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품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죠? 아쉬운 점만 얘기하면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죠? 유익한 점 학생 3이 언급하고 있네요. 그런데 흉배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복을 비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라고 유익은 했는데 이 학생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그건 복을 빈다고 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얘는 아쉽다고만 했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1번. 적절한 거 고르랬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 지식, 잘난 척, 그죠? 떠올리고 있다. 맞고요. 학생 2는 발표에서 다루지지 않은 정보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뭐 사실 아쉬워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맞고요. 학생 3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를 긍정적으로 유익했어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하면 공통으로 이거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우리가 찾아낸 공통점이죠. 그리고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공통점이죠.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한 게 학생 1에서 있었나요? 지 배경 지식만 얘기하고 있죠. 추가 정보 얘기하고 있죠. 학생 1은 아니에요. 학생 3은 흉배의 문양이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품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라고 했죠. 요 내용은 그치? 요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다시 재언급하고 있는 게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를 언급한다는 건 3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3만.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생각보다 화법과 작문을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늘 같은 유형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충 선생님들이 넘어가시는데 저는 좀 늘 좀 막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특히 이제 뒤에 작문에서 더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나오는 그 지문의 내용은요 꼼꼼하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연습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3분, 2, 3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서 느낌이 오는 거를 이제 너희들이 캐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딱 보기만 하면 늘 이제 뭐 비언어죠. 뭐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한 뭐 공통 경험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그리고 자료와 연관시켜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은 대충 읽지 마시고 다시 읽어보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확 박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쉽냐고요? 하다 보면 굉장히 정말 쉬워요. 왜냐면 한 2, 3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면 되거든요. 딱 3문제 푸는 동안만 기억하고 계시는 건 단기 기억은 쉽다는 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말까지 우리 열심히 하고 수능까지도 으쌰으쌰 해봅시다. 너무 길게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